네, 안녕하세요. 댓글 사이다에 이어서 오늘 이현경의 작은 방 큰 토크를 진행하게 된 이현경입니다. 이 세트가 좀 작죠? 이게 제가 볼 때 3.3제곱미터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한 2평 정도 되나? 이 작은 방에서 큰 이야기를 나눠보는 순서를 저희가 좀 마련했습니다. 방은 작지만 오는 사람들과 나누는 얘기는 아주 큰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아무리 높고 뭐 유명하신 분들이라도 이 방에 오시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있는 척 금지, 그 다음에 띄워주는 거 금지. 그래서 소박하고 솔직한 토크를 진행하는 순서인데요. 오늘 첫 번째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집들이 하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고 최근에는 그 포켓몬고의 꼬부기를 닮았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시기 무섭다고 하셔서 지원 사격하시는 정두원 전 의원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세요. 오세요. 예,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셨어요? 첫 집들인데 그래도 뭐 하다못해 우리가 선물이지. 세제라도 아직도 쌩쌩해요. 리본 붙여주세요. 선물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인사를 한번 하시죠.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위키트리 독자분들한테 첫 인사시니까. 형님 먼저. 형님 먼저. 예. 위키트리 얘기만 듣다가 와 보니까 저기 보시면 돼요. 예.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이 방이 너무 아담해서 여러분들이 이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감옥 생각나요. 제가 감옥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만한 방에 보통 6명이서 살아요. 아, 6명 살아요? 네, 내가 아까 들으면서 퍼뜩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오. 아, 지금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작업하게 오면 그런 생각들 하시겠네요, 진짜. 네, 지사님. 안녕하세요. 남경필입니다. 네. 근데 저쪽 카메라. 네. 저쪽 카메라.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두원 형이 그 얘기하니까 그러네. 면회오고 같네. 아, 그러면 제가 구치소. 어? 제가 갇힌 거예요? 간수. 근데 두 분은 얼마나 오래되신 사이세요? 20년?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한 20년 하셨는데 네. 98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나는 2000년부터 시작했고 예. 그때부터 이제 거의 같이 온 셈인데 예. 우리는 좀 남다르게 예. 굉장히 동지로서 같이 왔어요. 한 번도 어긋나 본 적이 없어요. 싸우신 적도 없고. 물론이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경쟁하다가 또 밀어주고 막 이러기도 했어. 아니 뭐 누구 맞아. 불출마 선언 하시고 서로 막 그러셨잖아요. 단일화 옛날에. 했었어요. 단일화. 예전에. 예, 그때 내가 이겼어요. 아, 맞다. 그땐 정두원 전 네. 의원께서 이기셔가지고 그 단일화 해주신 경험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떠지고 나니까 보살펴줄 식구들이 많잖아요. 제 식구들도 다 보살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공박해 생각하고 빚을 지고 있죠. 아니 근데 우리 정두원 의원님, 네. 두원이 형 저기 식구들이 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네. 뭐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 그 뭔 말이에요? 삼촌님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뭐예요? 지금 이거요? 토크쇼예요. 네. 방은 작고요. 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인데 여기선 있는 척 금지. 그리고 저희 띄워주는 거 안 하니까 오늘 기대하세요. 못 듣던 얘기를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 나가잖아요. 저기 자막이. 아, 예. 도지사는 뭐예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극복해 보도록 하죠. 네. 예. 이것도 민심이니까 두 분 좀 보수에 계신 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나도 들어요. 재수 없는데 뭐 젊은이들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근데 두 분 사찰 동기시지 않으세요? 사찰 동기? 오래전 얘기긴 한데 그러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희들이 이제 한번 반란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 형님이 자꾸 이제 국정 개입을 하니까 형님께서. 네, 네. 여러 가지 혼란이 나타나고 국정 농단 사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님은 출마하지 마세요.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소위 55인 반란 사건인데 그때 이제 주모자들이죠 우리가. 네. 그래가지고 그 후로 계속 탄압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얘기는 내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픔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찰 동기. 그러니까 대통령 형한테 네. 겁도 없이 지금 생각해 보면. 출마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이제 저희가 다 사찰이 뭐냐면 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절 동기가 아니고 정권의 힘으로 우리를
뒤를 밟는 거죠. 뒤를 밟아. 진짜 쫓아다녔어요. 진짜요? 여기 제일 위험한 인간이니까 여기를 쫓아다니고 위험하지. 자꾸 이제 약점을 잡으려고. 저 또 여기 우리 가족들 이제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정치 자금 이렇게 걷지 못해요. 예,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다 상황이잖아요.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부인들이 사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부인들 사업하는 업체를 뒤진 거지. 음. 혹시 뭐 무슨 뭐 세금 예. 탈루한 건 없나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러면서 같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저희 그 아이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제가 그렇게 짠하게 보지 마세요. 2년 전에 네. 이제 그게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워낙 이제 정치인 부인으로는 원치 않았는데 거기다 힘들 것 사찰까지 같아요. 당하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헤어졌죠. 제가 좀 이따 그 얘기 물어볼게요. 누구세요? 이지현님 누구세요? 누구가 궁금하신 거예요? 이쪽 아니, 남자 그러니까 아니면 이쪽 남자? 이제 대선 출마한 건 아는데 네. 경기도지사 현재 경기도지사인 그쵸. 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고 예. 저는 이제 국회의원 3번 했던 정두원인데 네. 이번에 낙선하고 이제 백수대가 해가지고 지금 대선 캠프 총괄 본부장. 네.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두원입니다. 근데 시작은 나쁘지 않네요. 남경필 만세 이봉재 씨. 혹시 생긴 걸로는 잘생김. 대통령 1위지 뭐. 잘생김. 좋습니다. 잘생김. 예. 근데 정두원 전 의원 이제 아까 제가 사찰동이라고 제가 뭐 말씀도 드렸긴 했지만 사실 그래도 제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 캠프에 갔냐가 제일 궁금하대요. 왜냐하면 정두원 전 의원 정도 되시면 전략가에다가 아주 훌륭한 정치 참모인데 그래도 가끔 여론조사에 남경필 지사님 이름 안 들어간 여론조사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모냥 빠지게 지지율 빠지는 데 가 계셨냐. 그게 제일 궁금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소위 의리라 그러잖아요. 의리?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공격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죠. 본선에 나갈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저분이 잘 나갔을 때라면 오히려 차라리 제가 오히려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도록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썩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나라도 가서 열심히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된 거고. 네. 뭐 이제 앞으로 변화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나중에 이제 또 우리 만나기 되게 힘들 테니까 너무 그때 만나기 힘들면 이 화면 막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와고 처음에 집들이 왔는데 빈손으로 왔고 막 이런 얘기 제가 계속 여기서 할지도 몰라요. 예. 근데 본선 나갈 것 같으세요, 총괄 본부장님? 그러니까 최종 최종. 여권 그러니까, 후보로 여권 지금 후보로 그걸, 본선. 그걸 목표로 하는데 지금 다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실례 아닙니까? 현재 신문을 보니까 이런 거 질문을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번 출렁임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그 승패 상관없이 일관되게 이제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쌓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탄핵 전국이잖아요. 인용이 될 거거든요.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출렁임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때 실력 발휘를 할 겁니다. 남경필 지사는 본선 간다는 정두원 전 의원의 그 근거 이런 점이 장점이니까 본선 가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그걸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본인 아니요, 자기 계속 내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주인공이 MC 저잖아요. 후보인데.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남경필은 일관된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종 일관이라거든요. 네. 사자성어로. 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했어요. 언행 일치. 네? 그리고 또 선공후사. 항상 사보다 공을 앞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제가 볼 때 정치권에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 시종일관, 언행일치, 선공후사. 이제 그런 사람이 또 정치를 해야지 되는 거죠. 네. 뭐 화장으로 치면 민낯 토크 하는 거니까 독자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전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느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라이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안희정 지사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안희정 지사라고 생각하세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제일
센 것 같아요. 센 거가 그때는 근데 사실 제일 센 후보는 아니었는데. 제가 세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본선에서 저하고 안희정 후보하고 만날 거라고 그랬는데 네. 일단 안희정 후보가 먼저 뜨네요. 그래서 후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 본선까지 가실 것 같아요. 네. 문재인 후보가 지금 사실은 단연코 1인데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국민들이 제가 늘 그러거든요.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 이상하다. 안희정 같은 좋은 사람 놔두고 왜 네. 문재인 후보처럼 이렇게 써준 거 읽더라고 이 양반은. 문재인 후보는. 예. 아니 인간성은 되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어. 사람이 따뜻한 분이고 인간성은 예. 좋으신 것 같은데 대통령 인간성 좋아서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네. 거지. 콘텐츠. 그렇죠. 예. 누가 써준 거 자꾸만 보고 읽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하게 누가 뒤에서 딴 사람이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나 이런 것도 어느 날은 굉장히 뭐 다음 정권 때는 싹 바꿔버릴처럼 하다가 어떤 때는 또 그거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뜬금포를 자꾸만 쏴서 누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그 비슷하잖아.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있지 않아요? 뭐 하나 뭐죠 또?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영생을 아시면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축약하면 남자 박근혜. 또 문재인 후보는 저희 프로그램 언제든 출연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희가 네. 또 요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안희정 문재인 지사. 후보님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지금 이정국이 왔는데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뭐 젊죠. 네, 그다음에 이미 도지사에서 실력도 있지. 네, 그리고 자기 생각 뚜렷하지.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가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더 낫다라고 네. 판단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연정 얘기랑 이게 뭔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준비를 할 텐데요.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위키트리 독자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포켓몬고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장사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네. 얘 꼬북이에요. 닮았다. 닮았어요. 왜 닮았다고 그러셨는데 기분 괜찮으세요? 닮았네. 네. 기분 좋죠. 네. 꼬부기가 얼마나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건 비싸잖아요.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 네. 네. 저도 근데 좀 잡아주세요. 오늘 잘하시면 아마 잡으러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웃을 수가 없는 내용인 게 이게 4차 산업혁명이나 지금 앞으로 미래 먹거리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새 이거 오늘 문재인 후보 얘기 자꾸만 하게 되지. 네. 문재인 후보가 이제 1등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자리를 국가가 만든다. 81만 개. 네, 공공 일자리 만든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진짜 옛날 고리적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가 이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도 옛날 버전이에요. 왜 옛날 버전이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게 일자리가 잘 안 늘어나요. 그렇죠. 지금 로봇 때문에 마트 하나에 있는 사람들 다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대기업이 지금 엄청 잘 되는데도 일자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뭐냐면 이 정부하고 민간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해요? 지금은 뭐 힘을 합할 수 있는 어떻게 힘 상황이 아닌데. 합하냐면 스마트폰 갖고 계세요? 스마트폰 방송이라서 안 갖고 와요. 예. 스마트폰 좀 있으면 줘보세요. 스마트폰. 지금 다 중계 중이어가지고 중계 중이에요. 승주 씨 스마트폰 좀 줘보세요. 네. 이 스마트폰이 얘가 바로 미래의 길입니다. 길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이에요. 이 안에 온갖 앱이며 이게 다 들어와서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이 조그만 앱 회사가 40억, 50억 명 인구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이 생겨서 이걸 통하면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유저들한테 다 다가가잖아요. 예.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예. 정부가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정부가 그 역할을 어떻게 정부가 이런 플랫폼을 깔아주는 거예요. 공짜로? 아니 어떻게 해줘요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이거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예를 들면 예.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예. 얘기 들어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방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거대한 일자리 플랫폼이에요. 거기 네. 일자리가 지금 7만 2천 개가 있는데 예. 1년에 10,000개씩 늘어나.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제가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일자리를 못 찾아요. 지금 위키트리 독자처럼 막 이력서 100장씩 쓰고 있어. 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경기도에 일자리 재단이라고 있어요. 예. 일자리 재단이 일자리 찾아도는 플랫폼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요새 하는 거는 다 예. 이렇게 플랫폼 만들고 있어요. 어. 창업하는 사람 위해서는 스타트업 캠퍼스. 예. 그리고 4차 산업혁 IT 기업들을 위해서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거를 지금 경기도에 3개를 시작했고 예. 따로 예. 이제 올해까지 4개 시작하게 네. 될 거예요. 이렇게 중소기업은 또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휴대폰으로부터 많은 앱을 깔듯이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를 이 휴대폰이라는 걸 까는 거가 돈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걸 만드는 게. 그거를 나라에서 해주는 이걸 거다. 나라에서 해주는데 우리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아이폰은 여기 들어오면 30%를 띄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30%안 띄어요. 공짜로 해줘요. 그래가지고 얘를 그걸 들어봐요. 그 과자 뭐지? 프링클. 예, 프링클. 프링글스. 프링클. 감자칩. 감자칩이 이렇게 우리가 경기도 그 이 주식회사라는 플랫폼을 깔아서 도와주니까요. 예. 3,300원짜리 하는 프링글스가 경기도의 협동조합, 그러니까 조그만 중소기업이 만들면 똑같은 3,3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900원까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플랫폼을 깔아서 해주는 게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는 일자리 정책이거든요. 그럼 돈 하나도 없는 사람도 뭐 창업 자금도 빌려주고 이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젊은 친구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은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스타트업 캠퍼스라고 저희가 그런 창업을 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네. 학교장이 누구냐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에요. 그 플랫폼은 경기도가 깔았어요. 1,700억 들여서 깔고 예. 그건 다 거기서 만들어서 어제도 졸업생들이 200명 나왔는데 음. 그분들이 지금 창업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딱 2가지만 물어봐요.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네. 무슨 뭐 지역이 어디냐? 아버지 네. 월급이 직업이 뭐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딱 물어보는 건 너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뭐 있냐? 네. 두 번째 몇 번 실패해봤냐? 네. 요 2가지만 가지고 뽑습니다. 공약은 또 재미가 없다고 우리 PD가 나중에 얘기하래요. 음. 예. 근데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긴 한데 판교 테크노밸리로 오세요. 거기 스타트업 캠퍼스.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독자분들 지금 궁금하시면 막 올리세요. 그러면 지금 대답 못 해드리면 저희가 책임지고 다 대답할 수 있게. 아, 정도원 의원이 가수 아니냐고. 가수가 맞아요. 5집까지 낸 가수인데 몇 장 파셨어요? 아니, 그런 건 물어보지 마. 그럼 안 돼? 내가 좀 샀어. 근데 히트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명 중견 가수죠. 무면 중견 가수. 근데 실제로 행사 무대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저 뭐냐 열린음악회도 나가고 7080도 나가고 그랬어요. 오, 그걸 그러니까요. 예. 뮤직비디오도 있어요. 뮤직비디오도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뭐? 아, 오늘 의상 컨셉이 뭐니에요? 이거야 뭐 그냥 저 주말에 그냥 이렇게 집에서 예, 집에서? 집 앞에서 네. 돌아다닐 때. 그리고 밑에 또 있어요. 경기도 집값 좀 내리면 어떨까요? 예. 집값 내리는 게 중요한데 집값을 다는 갑자기 못 내리고요. 싼 값을 저희가 싼 값에 집을 임대를 좋은 집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안주하시나요? 아, 이거 확실히 약속할게요. 누구처럼 그냥 불출마. 중간에 안 나갑니다. 저는 KO패를 당할지언정 그래서 들것에 실려갈지언정 맞고 나서. 수건을 던지는 일은 없다. 수건을 던지는 절대 없다. 네. 그 끝까지 갑니다. 싱거운 아저씨처럼 아니 근데 정치인들은 죽어도 안 나간다 그래도 나가고 죽어도 내가 끝까지 한다 그래도 중간에 많이 그만두던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행일치, 시종일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드물죠. 자, 그 이상형 배틀 같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남경필 지사의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건데 투표를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잘생긴 쪽에 이쪽은 좋아요를 누르고 이쪽은 댓글을 달래. 좋아요가 더 쉽잖아요. 이거 되게 편파예요. 그렇구나. 아 근데 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뭐가 게임이야? 누구 어디가 안 돼요? 아 누가 봐도 여기 지글 어떻게 여기가 더 잘생겼다. 여기 총괄 본부장님인가? 아니 그건 아니라. 네. 뭐 인물로 봐서는 뭐 최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물만 보나요. 외모 자신 있어요? 아, 난 키가 너무 작아서 좀 컸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할 수 그거는 없죠. AI나 인공지능 사람으로도 안 돼. 예. 자, 그러면 근데 그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각을 계속 세우고 이제 경선도 하실 건데 유승민 의원이 되면 무난하게 지는 후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 무난하게 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만 새누리당하고 자꾸만 손을 잡자 그러니까 응. 다시 그럼 네. 우리가 뭐하러 나와? 응. 그러니까 자꾸만 이 새누리당하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져요. 그리고 보수하고
진보가 지금 6대 4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끼리 아무리 뭉쳐봐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출마해도 보수로 출마해도 지는 거예요. 이순신이 나오면 좀 어떨지 모르고 세종대왕이 나오면 이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뭐 그분들을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누가 나와도 보수의 그 배지를 달고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쪽과 손을 잡자 그러면 안 된다. 그쪽은 또 보수도 그냥 보수가 아니라 완전 꼴통 보수, 극우 보수거든요. 아니 바른정당도 보수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여줘서 저희들도 분통이 터집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은 보수라고도 할 수 없이 아니 근데 정말 유승민 의원이랑 남경필 도지사까지 다 합쳐도 황교안 총리만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자꾸 해서 그 가슴 아픈 얘기 하려고 네. 제 의견 짓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탄핵 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탄핵 후가 이제 큰 변화가 온다는 거죠. 어. 황교안 총리가 출마하는 게 말이 돼요? 맞아.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했다는 것은 내각이 탄핵 소추 당한 거예요. 네. 그 내각에서 1차적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황교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라도 잘해야지. 그리고 황교안 총리 문제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통령한테 경질 통보를 받았어요. 아 그래도 그래가지고,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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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총리를 내정하고 당신 그 경질한다. 음. 그런데 김병준 총리가 안 되니까 다시 네. 또 한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출마하면은 이제 부총리가 그러니까 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되면 음. 그 대통령 대행 겸 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재정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역시 대통령한테 경질 통보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질랑이 잘렸다는 이거는 뜻이에요. 완전히 막장 드라마의 완결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나온다면 그거 굉장히 양심불량입니다. 자, 그래서 남경필 지사의 키워드 토크를 한번 유진아 씨 진솔하다. 어떻게?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야무져요. 작은 사람들이 야무진 겁니다. 키도 피고도 신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건 안 신어요. 저는 나중에 한 표 주세요. 저는 정도로 한 표. 나중에 주세요. 예. 별풍선 달라는 거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표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자, 남경필 지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 해시태그를 저희가 달았는데 네. 첫 번째는 연정이에요. 제가 연정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주소녀 연정. 이걸 저는 우주소녀 연정 이렇게 물어봤는데 연정이라는 게 말이 너무 어렵대요. 독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연정이란 말 저는 자체가. 이것 때문에 미성년자 출입금지가 나온 줄 알았어요. 연정. 연정. 요거는 또 의미가 있어요. 연정 설명을 좀 해주세요. 쉽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응. 권력을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로. 네. 뭐냐면 도지사가 혼자 다 결정하고 그러면 싸움이 나요, 자꾸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다 하고 혼자 하는 것도 끼리끼리 몇 명 모여서 하니까 최순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당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부지사가 네. 민주당 출신. 여기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제 나라로 치면은 총리를 민주당한테 맡긴. 주는 거예요. 거기가 다수당이면 총리 네. 주고 소수당이면 장관 다 해서 주고.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네. 인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있고 야당 총리 있고 장관이 앉아서 같이 해요. 네. 거기서는 최순실이 뭐 없지. 다 서로 이제 말하자면 적군하고 동침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이제 이루어지겠어요. 견제를 하겠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연정이란 게 미국 빼고는 다 해요. 뭐 독일 이런 데는 하더라고요. 유럽에 네.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이렇게 다 연정을 해요. 미국만 대통령이 다 먹는 거지. 처음에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연정을 하고 이제 부지사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준다고 했을 때 되게 이제 신문에서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남경필 지사의 브랜드였는데 어느새 안희정 문재인의 브랜드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특히 안희정 지사의 브랜드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뺏기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뺏긴 거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 연정하겠다 저작권료 이런 받으면 되니까
쓸 때마다 저작권료 받으면 되고 네. 저게 진짜 컨텐츠가 누구 거냐는 뭐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합리적 보수라는 게 의원님 이게 말이 좀 빗 좋은 개사일 것 같아.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사회는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개혁을 해야지 사회 변화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에는 개혁이 내포되어 있어야지 보수지.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보수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수구 꼴통이라는 거고 그걸 수구 우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선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인기가 없다면서요. 그런가요? 예. 그걸 어떻게 인기가 없으면 아니 안 근데 되잖아요. 여기는 예,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저분이 네. 드러나요. 인기가 없잖아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게 보수라는 그 자체도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데 합리적 보수인 것 같으면 깍두기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지율이 그 모양이지. 계속 근데 근데 이렇게 가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양쪽에 강력하게 맨날 패싸움만 하면 나라는 어떻게 해요? 나라 망한다니까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기가 없는 길로 가고 있어. 알아요. 예. 근데 이게 나라에 좋아요. 몸에 좋은 게 입에- 입에 쓰듯이 네. 지금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게 그게 연정이에요. 계속 하실 거예요. 인기 연정이란 게 없어도. 사랑이잖아. 그렇죠. 연정은 사랑. 어. 이거 아까 얘기하신 거를 이렇게 오해하셔가지고 가수셔서 그래요. 가수는 이제 주로 사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 예. 그래서 근데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는 안 한다니까요. 확실히 안 해요. 아니 안 해요. 새누리당 우리 왜 나왔어? 근데 여기는 이제 독재를 옹호한다기 때문에 음. 사실 보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걸 극우라고 합니다. 네. 이제 바른정당은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아직 못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기대 정체가 뭐냐. 그거 줘보세요 그거 예. 사진 밑에. 이거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사이가 원래 둘이 좋아요. 친하시죠? 친해요. 네. 친한데 요새 티격태격하는 이유가 예. 이거예요. 이분은 음.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저 새누리당까지도 손을 다시 잡자라는 거고 저는 그거 말도 안 된다. 어렵더라도 이거 우리가 그거 싫어서 나오고 저기는 탄핵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은. 우린 탄핵을 찬성했고 네.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거든요. 네.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하고 손 못 잡는다. 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티격태격하는 거라 저는 다시 새누리당하고 합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나중에 뭐 아니 근데 합당하고. 새누리당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안에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이 사람들? 있는데 원래 그 사람들 우리가 쫓아내려고 그랬어. 네. 안 쫓아내. 이 사람들이 낚아붙어가지고 네. 안 나가서 그 사람들 에이 그럼 우리가 나온 데서 한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만약에 어디를 나가면 모르겠는데 그건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에요. 아까부터가 뭐예요?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저- 일본말 아니고 넣고 붙은다고 그러죠. 어디 사투리야? 경기도 본격 사투리일 거예요. 예, 예. 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거티브 전쟁 아니냐. 들어가면 이제 아드님 문제 나올 텐데 걱정이다. 그 다음에 저 남경필이 대한민국 딸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후회하나요? 네거티브는요. 네. 이래요. 저는 저희 아들 녀석이 저 잘못한 일이고 네. 다 이미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고요. 잘못한 거니까. 예.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네거티브란 게 이게 팠는데 네. 뒤에 뭐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저 뭐 아들 여성 문제도 그렇고 저희 뭐 저 애들 엄마하고 이혼한 거 이런 것도 네. 다 그냥 이제 불거져 가지고 뭐 그거는 제가 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할 때 사실 가족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처럼 뛰어줄 사람인데 아들도 사실은 뭐 선거 운동을 하신다고 해도 도와주기 어렵고 뭐 아내가 없으신 상태잖아요 지금. 그건 괜찮으세요? 뭐 그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뭐 그래서 제가 부인 대신 나선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재혼을 시킬 생각은 없어요? 지금 시키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질문 중에서 막 두서가 없긴 한데 그건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 예,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후회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그래서
단물 다 먹고 이제 와서 잘못이 드러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 이거 일종의 배신 아니냐. 우리는 사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매일 쇄신하고 뭐 개혁하고 이러자 그러면서 맨날 왕따 당하고 네. 그랬지 당에서 단물 빨아먹은 적은 사실 없어요. 아니 우리 도지사 되실 때 그래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이제 싫었으니까 그래서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는 지방선거가 새누리당이 졌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아주 어렵게 살아남았죠. 저한테 네. 저는 원내대표 하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네. 나가라고 네. 이제 당에서 압박을 해서 나간 거고요. 네. 단물을 빨아먹으러 간 건 아니고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원내대표 해서 단물 빨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나가서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라고 그때는 이제 그랬어. 승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긴 거지. 그래도 그러고 나서 또 이혼까지 했잖아요. 네. 단물 빨아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새누리당이란 당이라고 하는 정치 공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뭔가 사과하거나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릎 꿇는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바른정당의 문제점 중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 그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고 있는 게 그런 거고요. 그렇죠. 저걸 근데 정당에서는 그걸 무릎 꿇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뭘 해야 되느냐? 과거에 잘못된 걸 확 다 바꿔버리고 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바른정당이 이걸 바로잡는데 제대로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런 일들을 못하니까 지금 인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바른정당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본부장님이신 거예요? 네, 무소속입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 네. 본부장 드라마는 본부장이 주인공이던데. 꼭 당적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제가 부인 역할 한다 그랬잖아요. 부인 역할.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얘기 물어볼게요. 다들 솔직히 당사자한테 물어보기는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낯이 두껍진 않은데 좀 부럽긴 한데 그래도 검증 과정 거쳐야 되니까 저희가 독자분들을 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러진 금수저인데 첫 번째 33살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네. 5선 하셨으니까 20년이죠. 거의 뭐. 네. 그렇게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서민들이나 국민들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 된 다음에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아니 물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금수저인데 네. 그래서 부러진 금수저잖아요. 왜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사찰받고 근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시면요. 사찰받으면 어떤 그러니까 거? 이제 그게 뭐냐면 권력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권력에 비판하고 권력 똑바로 해라.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사찰 당해가지고 왜냐면 약점 캐는 거죠.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면서. 부인이 그때 사업을 했는데 예. 부인이 뭐 탈세한 게 없나 뭐 그런 거 막 뒤지고 이제 사람이 그럴 때는 진짜 쫓아다녔어요. 예, 우리 미행을 해서 미행. 내가 저기 좋아 잘 다니는 술집 다 쫓아다니고 그 눈치 채셨어요? 결국은 저한테 들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붙었어요. 대통령하고 대통령 형하고 붙어가지고 네. 제가 사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리죠. 사람들이 대통령 형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는데 그걸 누가 내 편을 들겠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 그때 유일하게 내 옆에 같이 있어준 사람이 남경필 의원, 정태근 의원, 김영태 의원 그 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빚이 있다는 거죠. 그런 빚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경필 지사 책인데 가시덤불에서도 꽃은 핀다. 이 부러진 금수저라고 하니까 내가 부잣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란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그렇게 하지는 그리고 이제 않았다. 저분이 부잣집 아들인 건 맞는데 그 아버지가 보통 노랭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잣집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자체가 굉장히 검소하고 음식도 그냥 검소하게 먹고 용돈도 안 주고 그래서 대학 때 노가다판에서 일하고 학생 가르치고 그러고 자랐지 부잣집 아들같이 자라진 않았어요. 생긴 게 부잣집 아들처럼 생긴 거지. 예. 그래서 외모가 강점이라고 금수저는 맞는데 그런 아주 그냥 무슨 오렌지 같은 금수저는 아니라 이런 근데 이제 이혼 얘기를 작년부터는 이제 그냥 네. 처음부터 얘기를 하기도 하셨었는데 사실은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던데요. 늦둥이를 사실 볼 생각도 있었다. 그러니까 두 아들 말고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이혼까지 가신 거잖아요. 결정적인 거는 그 정치적인 것 때문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이혼을 그냥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저희 아기 엄마 아이들 엄마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인 부인은 너무너무 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하다가 안 그래도 싫은데 거기다가 사찰까지 하고 그러면서 몸무게가 그냥 왕창 빠져가지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는 대부분 이혼이 상태가 뭐 겉에서 볼 때 사이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이혼하는데 전 도지사 된 다음에 이혼했거든요. 도지사가 안 되면 그냥 살기로 했었어요. 아, 도지사의 아내로 못 살겠다. 나는 이제 국회의원 아내도 싫은데 도지사 아내까지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진짜 저희가 남들이 들으면 참 웃긴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나가자. 나가면서 하늘에 맡기고 당선하면 이혼하고 네. 떨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이렇게 화면 같은 거 장면 보시면 그 어려운 선거 과정을 하고 이겼어요. 네. 제가 근데 웃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날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왜 그렇게 안 좋냐 그래서 답은 못했는데 이겼지만 아 이제 우리 이혼하겠구나. 한번 설득해보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한 6년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 과정에서 제가 끝까지 반대하다가 마음을 딱 접게 된 건 이 말이었어요. 그 헤어진 애기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오, 되게 일찍 하셨어요. 저는 26살. 네. 거기 그분은 25살에 결혼해서 25년을 살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딱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25년 동안은 부모 밑에서 부모 이름으로 자랐고 결혼해서 25년은 남경필 이름으로 살았는데 남경필의 아내니까. 네, 나머지 25년은 자기 자신 이름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공감을 하고 제가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근데 마침 법륜스님 책에 보니까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니까 뭐 자식과 부모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안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조언을 써놨는데 네. 이혼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냐. 나하고 살아준 것이. 살아준 것이 고맙다. 또 아이를 낳아서 낳아준 것이 얼마나 고맙냐. 아이를 키워준 것이 얼마나 네. 고맙냐. 그래서 서로 절하라고 헤어지라고 그래서 저희 둘이 서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절하고 헤어졌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헤어지다 보니까 되게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넷이서 늘 이렇게 카톡방에서 단톡방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끔 만나서 넷이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렇게 지금도 친구처럼 지내요. 요즘은 그래요. 저한테 빨리 장가가라고. 아들 같대. 그거는 모든 와이프들이 그래요. 아니, 저도 그래. 근데 우리 집에도 그러실 거예요. 이게 진심일까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 마음이 어떠냐? 반반일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반반일 것 같아요. 반기문? 아니 그 반반 아니고. 네. 근데 사실은 총괄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도 미혼이잖아요. 물론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미혼이라서 뭐 문제가 생겼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국민들 입장에서 퍼스트 레이디가 없을 것 같은 후보 약점이잖아요. 어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장가 보내야죠. 근데 고이즈미 수상도 네. 혼자서 있었어요. 고이즈미 때 일본이 굉장히 좋았죠. 정치를 잘했어요. 예. 물론 이제 그러니까 있어야지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없으니까 더 잘할 수도 있죠. 그 정열을 갖다가 이제 국정에다 쏟는 거지. 국정에 쏟을 수 있게 해주시면 그렇죠. 어떤 사람을 추천하십니까? 이상형. 본인이 이제 본인이. 저는 많은 거 안 바라고요. 이런 사람들 그냥 공략이 제일 힘들던데. 예쁘고 예. 착하고 뭐 성격 좋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는 돈도 사람들이 있으면 원래 좋은데. 그 조건이 더 많아. 또 있어요 또. 뭐 이게 줄줄이 댄다. 네. 몸매도 훌륭하시고 아,
자, 그다음에 태권도 대회에서 보셨대요. 저희 독자분이 응원합니다 있고 사교육 없애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드님 얘기만 하고 제가 사교육 얘기 물어볼게요. 근데 이제 아드님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는 사실 양쪽 얘기를 들어와야 되는 거지만 상대적인 거고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뭐 또 그럴 수 있는데 아드님 문제는 도지사 딱 되고 나서부터 군대 내 폭력 문제로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뭐 군복도 걸려 있지만 모병제면 군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냐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아니, 받아들일 때 문제가 없을 것 같냐? 저는 이 모병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저희 아이 때문에예요. 왜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이 사고를 친 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잘못한 거 알고 있고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뭐 또 아버지가 경기도지사라서 선처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으면 예. 그 선처를 해줄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니까 실형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실형 받았어요.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 네. 이제 평생 그게 남아 있죠. 자기의 인생 네, 이력에. 이거는 뭐 다른 변호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 들으면 상당히 그거에 비하면 중하게 받았다. 중하게 받은 그러니까 편이다. 본인 입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역차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하도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저희 아이의 문제도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당연히 네. 있고,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지금처럼 가기 싫은 군대를 끌려가서 네. 월급 15만 원 받고 네. 그리고 21개월 동안 있는 동안 그 좁은 막사에서 그 젊은이 남자들끼리 생활을 하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군을 가기 좋게 예. 본인이 원해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군의 조건을 좋게 해주고 월급도 많이 받고 네. 이렇게 해야 군에 가는 사람도 행복하고 나라의 국방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병제를 이제 주장.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허경영 씨도 옛날에 모병제 주장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돈. 그러면 돈 있는 집 아이들은 다 안 가고 네. 돈 없는 집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죠. 그런 반대가 첫 번째 반대인데 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 사실은 더 그래요. 지금은 다 가야 되는데 네. 돈 있고 빼기는 사람은 안 갑니다. 잘. 가더라도 좋은 데 가잖아요. 인정. 지금 그거 그래요. 인정?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바꿔야죠. 바꿔야 된다. 바꿔서 사실은 군대를 지금처럼 내놓고 하면 안 되고 군대를 가면 구급 공무원 정도 수준. 지금 경기도 공무원 한 50대 1 됩니다. 그렇죠. 경쟁률이. 공무원 되려고 지금 다들 고생하니까. 예.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를 해주고 음. 군대를 간 사람만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 공무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네. 그다음에 미국처럼 군대 간 사람은 대학을 거의 공짜로 다니게 해줘요. 거기는. 네, 장학금 줘서. 네. 특히 국립대, 네. 뭐 주립대 이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아들들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어요. 앞으로 군대 안 갔다 온 인간은 장관 차관 안 쓰겠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앞으로 군대 안 갔다 온 인간은 공천하는데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그래서 하면 남들 앞에 쓰고 싶은 사람들, 큰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군대 갔다 와라. 네. 이렇게 하면 없는 사람도 가서 자기를 출세하는데 네. 할 수도 있고 네. 있는 사람들도 큰일 하고 싶으면 네. 군대 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선 출마하는데 사실은 재미는 없기는 하지만 공약 얘기를 빼면 그건 진짜 속빈강정이잖아요. 그래서 대선 공약 체크를 해볼 텐데 혹시 두 분 게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세요? 게임? 잘 못하죠. 이런 제로 이런 게임 말고 오늘은 방탈출 게임을 할 건데 뭐냐면 여기 있는 단서를 다 푸시면 탈출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나 가기 남겨 싫은데 진짜 계속 여기 있었으면 아니. 좋겠는데. 가실 때는 마음대로 못 가신다 그랬는데 그 멘트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군복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제 대선 공약 짚어볼게요. 네. 군복이 있으니까 이제 모병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병제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가고 싶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키가 작다고. 여군은 키가 60 미치면 못 가요. 의원님. 그래요. 저 IMF 때 졸업해서 60 미쳐서 못 갔어요. 북한군에 네. 북한의 군대 남자들 입영할 수 있는 최소한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만데요? 145. 거긴 참 못 먹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못 갔으니까
이 질문이 안 날카로울 수 있어서 저희가 작은 방 큰 토크에서 저희가 손님을 한 분 모셨어요. 모병제 전문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네, 승주 씨 잠깐 나와볼래요? 네. 진짜요? 네, 오. 모병제 전문 패널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청담동 백병장. 지금 네. 제대한 지 얼마 됐죠? 한 달 반 됐습니다. 이제 군대 전문이에요. 제대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으니까 군대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근데 물어보는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아 그래요? 네. 네. 내가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 아, 자, 청담동 백병장 제대한 지 얼마 됐다고요?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백병장 모병제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모병제 눈치 보지 말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왜 안 쉽지 돼? 않을 것 같다. 왜 안 될 것 같아? 일단 월급만 올려주면 군대에 자발적으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군 사병들끼리도 이제 생활관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라고? 이제 너 만약에 돈 얼마 주면 군대 다시 올래? 다시 사병으로 들어올래? 군대 올래. 네, 얼마 주면 올 것 같아요? 뭐 저는 하여튼 구급 공무원 월급. 아, 그러면 한 연봉을 얼마 지금 한 220만 원 정도. 그럼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나요, 네, 연봉으로? 네, 네. 저희는 일단 맨 첫 번째 부르는 숫자가 1억 주면 올래. 1억 주면 다 군대 다시 올래. 안 온다. 왜요? 힘드니까. 아, 그만큼 이젠 사실 군대에서도 열심히 자기의 직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갇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계속 있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자유롭고 자신의 큰 꿈을 펼치고 싶은 좀 그런 게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돈 많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하려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군대는 가고 싶은 직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 마음에 뭐가 있냐면 네. 본인이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군대는 백병장. 예. 자기가 끌려온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억이 주든 2억이 주든 뭐 내가 끌려온 거 자체가 싫은 거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직업으로 오게 되면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모병제가 되면 직업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 분위기가 다르죠. 어떻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스럽고 그리고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가장 모범적인데 이스라엘 군대는 창조 군대라고 해서 군대 생활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네트워크도 쌓고 그래서 창업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이스라엘 창업도 할 수 그러니까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바꿔 나가자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사실 현재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많이 들어보면 과연 군인 뭐 구급 공무원 월급을 주고 자발적으로 온다고 해서 군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보다 지금 현재 군대 문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각하고 예. 현실에 대해서 조금 바꿔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모병제만 하면 되는 게 모병제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모병제를 하려면 지금 군 구조부터 바꿔야 되고요. 예. 지금은 사람 귀한 줄 몰라요. 그냥 가져다가 한 18만 원 받았죠. 네, 19만 7천 원 받았어요. 19만 7천 원이요. 저렇게 주고 나서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주말에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나와서 외박할 수 있죠. 왜냐하면 탈영이란 게 내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끌려온 거니까 도망 나갈 거를 막아놓는 건데 자발적으로 온 사람한테 탈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개념.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 혜택을 좋아해서 오면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모병제를 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의 다 모병제죠. 근데 분단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잖아요. 그 그러니까 모병제만 모병제를 해도.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요. 네. 한꺼번에 다 못 바꿔요.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 예. 특히 이제 북한하고 지금은 대립이 돼 있는데 저는 정치 잘하고 해가지고 북한과 대화해서 조금 서로 군대를 줄이자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북한 니네도 줄이고 우리도 좀 줄이자. 줄일까? 트럼프가 그래도 안 줄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왜냐면 정도까지. 거기도 부담스럽거든. 거기도 그 큰 군대를 유지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예. 협상은 가능하죠. 네. 청담동 백병장 잘 들었어요. 이번 주 재밌었다는 댓글 많으면 다음 주 또 출연하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예. 궁금한 건 방송 끝나고 더 또 알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막 물어봐도 돼요. 잘 생겼어.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백병장 그 경연대회에서 안 1등도 무너져 이거? 안 무너져요. 튼튼해요. 예. 자, 10,000원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만 원 그거 쓸 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예. 뻔뻔하게.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좀 더 이슈가 그거잖아요. 사교육 아까 우리 질문 있었는데 사교육을 폐지하려고 하면 전두환이라도 되겠다. 근데 사교육을 지금 오늘 보니까 1살 때부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5살 되면 무슨 영어를 배우고 6살이 되면 중국어 공부를 하고 7살이 되면 영재 교육을 한다. 오늘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없애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해요? 국민투표를 해서 내년에 지방선거 있거든요. 네. 그때 국민들한테 사교육 폐지합시다 라고 물어봐서 국민들이 좋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국회에다 법을 만들어 주시오. 사교육 폐지법을? 폐지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법 안 지키면 어떤 벌을 받는지. 네. 그다음에 사교육 중에서도 이제 다 교육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예체능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네. 허용을 해주는데 학교에다가 넣어서 학교 현장에다가 학교 현장에다가 학교에 지금 저기 수업 끝나고 나면 방과후 학교. 방과후 주말에도 다 놀잖아요. 네. 그 공간 이용해서 그 안에서 지금 사교육 하시는 분들 이런 예능 교육 이런 거를 그 안에서 하게 하시고 대신 그걸 국가가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왜 헬조선, 예. 흑수저, 금수저 저 예. 왜 나오냐면 돈 많으면 사교육 받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인생 산다. 예. 부모의 재산이 아이들 미래를 결정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근데 끊어줘야지. 옛날에 뭐 이렇게 응팔 시리즈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과외 금지해도 다 숨어서 하잖아요. 의원님 아시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전두환이라는 권력자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그걸 조치를 어기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야. 거꾸로 권력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들한테 야, 저 이상한 권력자가 하지 말래도 우리 하자. 네. 해도 도덕적으로 꿀릴 게 없어. 네. 근데 만약에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다 나쁘니까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건 국민이 동의한 법 위반인데 전 그럼 아버지가 아들이한테 야, 법 위반해서 하자 이런 얘기 못 한다니까요. 근데 사교육 그 많은 업체들을 다 없애면 일자리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로 집어넣자. 아, 학교 안에서 하고 돈은 나라에서 주는 걸로. 그렇죠. 예. 그 돈 마련은 괜찮을까요? 근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모바일로 교육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가야 돼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 근데 지금 사교육 시장도 우리 본부장님 우리 너무나 잘 아시지만 총괄본부장님. 이 사교육의 문제에 진짜 전문가거든요. 근데 지금 사교육 시장도 놔두면요. 네. 지금 다 구조조정 됩니다. 안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에서 빠진 거는 이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지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려면 이제 1시간도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공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공교육을 강화시키면 된다.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보강까지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사교육을 일으키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가 너무 복잡해. 그렇죠. 그다음에 중학교 때 100명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간소화해줘야 되고요. 예. 중학교 때부터 벌써 막 고등학교 무슨 저 특목고니 뭐 외고 거기 이런 데 못 가면 가려고 좋은 대학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없애야 돼요. 그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자, 다음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아까 이제 정두원 전 의원께서 연정과 관련있다고 하셨는데 미성년자 출입금지. 두원이 형 다운 발상이다. 연정과 미성년자 출입. 연정과 이거 미성년자. 네거티브다 이거. 19금이잖아요. 19금 동영상, 뭐 19금 뭐 출입금지 말인데 19금 선거법. 우리 위키트리 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왜 19금이냐 선거도. 다른 나라에서는 18살에도 만 18살에도 선거를 한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되냐? 연령층을 좀 낮춰줘라. 찬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수에 계신 분 중엔 유일하게 찬성하신 거죠?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우리 정두원 의원님도 찬성하고 저는 당연히 찬성하고. 바른정당은요 그럼? 바른정당이 저래서 중간에 한번 바보처럼 했어요. 저거를 그래서 18세로 낮추자라고 했는데 찬성했다 엎었죠? 엎은 건 아니고 애매하게 한 거지. 엎었다고 할 수도 있죠. 엎은 거죠. 그래서 예.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는 여기하고 좀 다르겠구나 했는데 거의 똑같은 뭐 거기서 시즌 2네 네. 이런 인상을 준 게 바로 그 그럼 18세 이남 했다가 네, 엎은 거. 네. 그거 봐. 옛날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거지라는 인상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저녁에 음.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 어디서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네. 어디서 하시는데요? 당사에서 할 거예요 아마. 아. 밤을 새자 이래가지고 네. 저런 문제. 아까 싸운 거 있잖아요. 네. 다시 줘봐요 사진 이거. 네, 아 이거 이렇게 둘이서 주장하는 거 중에 예. 자기가 자, 잘생겼다고. 이 새누리당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와 예. 새누리당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는 논란을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보수가 먼저 결집해야 된다는 것과 네. 보수 갖고 안 되고 예. 이 중도의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저 예를 들면 18세 네. 법안 예. 또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이 있어. 검찰 어떻게 개혁할 거냐. 예. 그렇죠. 중요한 이런 문제죠.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건 오케이. 선거 연령에 관심. 보수에는 관심이 없대. 그러니까 선거 연령 얘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보수를 넘어서 진짜 이 보수 진보를 없애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 포용하자. 예. 아, 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토론회 때 갔더니 그 말씀하시던데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좀 시키면 유승민 의원을 국방부 장관을 시켜보자는 얘기를 하셨다. 맞습니까? 그 군인이 국방장관 하는 나라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일본에도 네, 보니까. 일본만 해도 여자가 국방장관 지금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남북 분단이나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왜 안 되냐면 군인을 어디 갔어 아까 그 아저씨. 예, 저 청담동 군인, 백병장. 국방장관을 군인 출신을 시키면 그 군대가 그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군인의 군대가 네.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민간인 다 선진국도 미국 같은 나라도 법으로 군인 출신은 국방장관을 못 시키게 네. 만들어놨는데 그 폐해가 너무 커서. 근데 유승민 의원은 이제 국방위원장도 했지만 국방이 오래 있었고 또 본인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조회도 많고 관심도 많고 또 굉장히 뭐를 강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단이죠. 국방 개혁을 이뤄낼 전인자죠. 강단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이제 국방장관도 접근. 저는 대통령 되면요. 예. 우리 저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유승민 의원님은 국방장관에서 군개혁. 네. 우리 저 정두원 우리 의원님은 제가 볼 때는 교육부 맡아서 교육개혁해야 돼요. 혹시 사교육도 약속 받고 오신 건 아니죠? 이런 거? 이 약속 받고 여기 오신 건 아니 아니죠? 근데, 근데 진짜 예.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인수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 팀이 준비돼 있어야 돼요. 그거를 사실 이제 운동 과정에서 다 밝혀야 되는 선거가. 아, 오히려 밝히고 하는 것이 더 아니 필요한 이제 것이다. 그런 선거가 될 거예요, 이번 될 선거. 것이다. 예. 자, 그럼 미성년자 선거 연령에 관한 거 저희가 질문 드렸고 모병제 질문 드렸죠. 군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본인의 공약 중에 찾아보세요.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공약. 양복? 예, 그건 예, 양복. 양복 뭘까요? 뭘까? 저 10,000원짜리도 있는데. 10,000원짜리? 예,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뭔가? 우리 PD가 잘 숨겼네. 어. 10,000원짜리 누가 그려져 있어요? 아, 10,000원짜리 누가 그려져 있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세종대왕, 세종시. 아, 네. 야 죽인다. 네. 그 이제 된다. 수도 이전 얘기하셨잖아요. 제일 네. 처음에 했던 게 아마 그거가 아닌가 싶은데 네, 맞아요. 지금은 사실 저기 촛불 집회도 뭐 광화문에서 너무 많이 하고 예, 수도 이전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예. 제가요 대통령 되면 일단 국회부터 옮겨야 돼. 여의도 있는데. 아, 그거 옮겨야 돼. 세종시로 옮겨야 돼. 지금 국회가 거기 있으니까 예.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 오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안 해. 비효율이 너무 커. 예. 길거리에서 다 시간 보내죠. 예. 그래서 일단 국회부터 옮겨야 돼. 어디로 그다음에 옮겨요? 서울로? 세종시로. 세종시로? 세종시로 옮겨서 국회하고 정부와 같이 일을 일하고. 하고 그 세종시를 뭘로 쓰냐? 아, 이거 비밀인데. 비밀인데. 이게 IT 창업하는 사람들의 아. 거대한 아까 말씀드린 이 판교 같은 네. IT 밸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 국회의원 회관. 국회 국회를. 그 자리를 네. 쓰는 거죠. 아직 최고지. 합의가 안 되셨어요, 본부장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작게 말하고 있죠. 본부장님- 나한테도 얘기 안 하기. 예. 좀 기분 그리고 그다음에 할 건 뭐냐면 청와대를 없애겠어요. 위험하잖아요. 아이 그거 저 청와대 옮기면 되는. 그 세종시로 가면 돼요. 청와대도요? 청와대도 거기다 자리도 있어요 거기. 이미 만들어 놨는데 네. 거기로 옮기고 저는 청와대를 다 국민들한테 개방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아무 데나 가서 볼 수 있게. 그 여행 저 관광도 하고 네. 가서 이렇게 보다가 여기 투어 가이드가 이렇게 보고는 여기는 최순실 씨가 네. 프로포폴 맞은 자리예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는 아줌마가 왔던 다시 곳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광화문 촛불 집회 요새 얼마나 멋져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거기 다 이렇게 차 막은 다음에 청와대부터 광화문 거기다가 K-팝 공연장 만드는 거죠. 전 세계 관광객들 와서 보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서울은 이 경제, 네. 관광 여기에 중심이 될 수 있게. 문화 이런 거에 네. 중심이 되게 만들면 서울 시민들도 좋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권력 있는 사람들 자꾸만 이 정치인들은 다 세종시로 가서 거기서 묶여 있고 네.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묶이니까 또 그 안에서 막 이 돈 주고받고 이러잖아. 네. 그런 것도 다 없애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작은 방에서 청와대를 옮겼어요. 세종시로. 국회도 옮기고 큰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오셔서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편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 생각은 아마 다를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네. 유승민 의원 나오시거든요. 외모부터 이 연정까지 그리고 그 단일화까지 제가 자세하게 진짜 그거는 좀 생각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새누리당하고 단일화할지 아닐지 그거는 그건 제가 자세히 물어볼게요. 그건 정말 좀 우리가 다른 건 제가 다 얘기를 하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것만은 안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나는 이거 물어본다.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고 이거 단일화 진짜 할 거냐? 단일화 이유가 진짜 뭐냐? 하자고 계속 그러는데 네. 그 생각 바꿀 생각 없냐? 바꿀 생각이 없냐? 네. 그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바꿔줬으면 좋겠다. 네,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유승민 의원에게 직접 남경필 지사가 물은 질문에 대하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한 마디씩 하고 벌써 가실래요? 끝났어요? 오래 했어요 우리. 엄청 오래 했어. 1시간 됐네 1시간. 되게 재밌네. 이분들 좀 끌어내주세요. 안 나간대. 야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네, 한 말씀씩 하시고 인사하시죠. 예.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이 제 할 일을 못해서 다 생긴 일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말뿐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노래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옛날 정치 좀 이제 싹 그만두고요.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거든요. 옛날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권력을 자기네들끼리 운영하고 그 안에서 이제 검은 돈이 오가고 이런 게 이제 옛날 정치거든요. 새 정치는 뭐냐? 권력을 서로 나누면서 투명하게 하고 그 안에서 깨끗한 정치라는 게 바로 미래 정치, 새로운 정치인데 그런 정치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예. 그 유행어 되겠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작은 방 큰 토크 첫 번째 손님으로 남경필 도지사와 정두원 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나오시고요. 그 다음 주엔 심상정 의원,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까지 다 나오실 예정이니까 여기 봐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빨리 나오시고 싶으면 저희한테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빨리 일정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 안녕 이거 하래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사를. 그런 거예요? 네. 저기 있는 분 누구예요?